너다. 정대만을 너 혼자에게 맡겨도 되겠느냐? 병맛불범님 추천 감사합니다. 광일주의 렁에라, 아라 0398, 클라우드푸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미킴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 카메라가 왜 여기에 나오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라, 이게 화면을 가린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뭐라고요? 이 화면을 가려, 이게. 여기다 띄워놓으면 안 되는데. 이 밑에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형이 보시기에 요즘 저게 전부 다 꽉 찬 화면이에요. 그럼 카메라 어디다 집어넣을 데가 없어요. 아하. 형님이 그 채팅창 따로 띄워놓으신 거지만 저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 밑에 못 집어넣어? 그리고 화면이 방송이 안 나간다니까. 비탈리 구테르님 추천 감사합니다. 줄여요? 방송 화면을 줄이면 돼요. 요거를? 네. 한번 줄여봐봐. 아니, 방송을 갖다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안녕하세요. 모니터링 해봤더니, 이게 여기 가려가지고 그래프 가려버리더라고요. 프리즐리원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형님.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 좀
양키, 지트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인크리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3669님 추천 감사합니다.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안녕하세요. 고대 V3 아티스트123님 추천 감사합니다. 휴일인데 많이 와주셨네. 일단 추천 누르고 시작. 아미킴님 들어오시고. 빵빵치1님 추천 감사합니다. 슬슬 들어가 볼까요? 9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9시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9시 5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자. 오늘은 어서부터. 자, 일단 복귀부터. 추천 감사합니다. 방망치님, 광주엉아님 들어오셨네. 마이큐님 들어오시고. 자, 그럼 오늘은 폴로 차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복귀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에 라이트 콘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뭐 오늘 보니까 뭐 1조, 거래량 뭐 1조가 어쩌느냐라고 나왔더라고요. 쭉 한번 볼게요. 과거에도 한번 시세를 갖다 크게 한번 낸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자. 띄워놓는다 치면은, 바닥으로 치고, 여기에 맥이었고, 딱 지지, 그 자리죠? 우리 항상 복귀할 때마다 갖다 긋는 거. 과거의 저항대가 지금의 지지대가 된다. 그죠? 상승 1파동을 갖다 마무리하고 조정파동 없이 그냥 당겨버리네요. 요게 이제 리플이라든가 다른 1차적으로 시세를 낸 종목들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1파동 마무리하고 횡보 조정 거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패턴이죠. 이것도 뭐 리플 같은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상승 1파동을 내고 조정파동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날아가야죠. 그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심선을 갖다 살짝 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인데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또 라이트코인도 여기에 강력한 지지대가 있었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죠. 요 자리 딱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 강력한 지지대를 믿고 포지션 매매를 갖다 끝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 딱 여기 걸쳐 있죠. 여기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애놀이 없이 딱 여기에 강력한 지지대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세가 나기 전에. 그죠? 근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고, 이거는 중위선을 하나 한번 이탈했다가 지지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 살짝 아래에, 거의 흡사한 위치에, 요 자리, 300자리에 강력한 지지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라이트코인의 같은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조만간에 이게 크게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 거의 마무리 다 됐다. 거의 흡사한 1차 파동을 마무리하고 조정파동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 3파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가 딱 얘가 좋은 거죠. 실예로.
그쵸? 근데 보통 요 정도 시세, 이 뒤편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세가 난 패턴은 없는 걸 갖다 생각하시면 지지대 위에서 리플은 한 요 정도 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다음을 갖다 생각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 갖다가 라이트코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이래? 아, 소리 어떤 분은 잘 들리고 어떤 분은 안 들리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볼륨을 좀 높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요 단계에서 라이트코인은 여기서 점점 상향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죠? 맞죠? 여기서 이제 뭐 양봉이 툭툭툭툭 나오면서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요 단계를 거친 다음에 요 단계죠. 요 단계까지 거친 다음에 요렇게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영원히 횡보라는 건 없어요. 주가라는 거는. 상승 패턴하고 조정 패턴 지지 위에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치거나 그러면은 반등이 나와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라이트코인이 얘가 아주 좋은 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흐름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를 갖다가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보통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이걸 포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엉뚱한 데는 뭐 다른 종목 달려가면 그쪽으로 넘어가시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리플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저점일 수 있어요. 요걸 갖다 잡아야 되는데 요걸 잡아야지 이렇게 올라가서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코인은 이거 어차피 우리 저 회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종목이기 때문에 복귀 차원에서 비교 또 오늘 리플하고도 비교가 잘 됐던 경우가 있고 해서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현재 잘 견디고 있죠. 그쵸? 이 자리에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3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자, SC 막 거래량 별로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SC 같은 경우 흐름이 좋네요. 이것도 쭉 땡겨가면 1차 파동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인데 걔도 아직 힘이 있어요. 뭐 끄트머리까지 땡겨도 더 이상 뭐 큰 적이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이 파동은 세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뭐라고 그럴까? 보통 분들 여기서 상승 1파, 2파, 상승 1파, 3파, 5파까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심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교과서적인 거고, 요런 돌파한 자리, 종가, 어저께도 좀 말씀드릴 때 종가상으로 봤을 때 지지력이 확실히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락 추세에 그었을 때 돌파하고 7일선 위에 돌파하고 도치 주고 전환 시켜놓고 땅땅 때리는 거죠. 그죠? 이런 흐름이 3파로만 마무리된다고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막 요런 좋은 예를 갖다 뭘 보고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요거랑 잘 비교가 되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보통 분들이 상승 3파면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끝나면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시세가 오늘도 좀 시세가 나고 있죠. 그죠? 돌파한 자리 여기에 또 강력한 지지대가 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죠. 여기 강력한 지지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이세요? 강력한 지지대 요 가격입니다. 딱 요 가격 딱 거기서 지지하고 반등 나오고 또 쉬다가 항상 우리가 왜 시세가 이렇게 안 날까 그랬는데 결국에는 오늘 시세가 따라주고 있어요. 아이쿠. 그죠? 무조건 우리 존버라고 그랬죠? 강력한 지지대가 있었고, 그래서 단기 반등하다 눌림 주지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거래가 들어오면서 반등하고 있죠. 요런 겁니다. 시세가 안 난다고 며칠 못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비관해가지고 엉뚱한 종목을 가지 마시고, 음봉을 때 거래량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거래량이 계속 축소되면서 가는 거는 이 음봉 속에 매도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때 상승 양봉의 거래량과 하락 양봉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조정과 하락은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음봉에 딱 때려놓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간 거래량인데 누른 거래량이 크잖아요. 네? 그쵸?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양봉이 거래보다
거의 뭐 캔들 그 상승 양봉을 갖다가 장악하는 하락 캔들이 딱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거의 못 미치면은 의심을 일단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거 뭐 캔들만 요것만 보고 하락 장악형이야 끝났어. 그리고 하락 장악형 확인형이야 이거 뭐 끝났어 하고 내 던져버리지 마시고 거래량이 들어간 거래량 대비 흘러나오는 거래량이 과연 여기에 비교가 되는가 안 되는가 갖다가 먼저 살펴주는 게 좋아요. 캔들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하락 뭐 그런 흐름만 보고 나서 이제 섣불리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들어간 거래량 그죠? 도치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도치라는 게 매도와 매수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난데 음봉 딱 떨어진데도 양봉이었을 때부터 거래량이 또 죽죠. 여기도 마찬가지 죽죠. 어저께 같은 경우 최저거래를 갖다 보이고 있죠. 여기 보세요. 그죠? 최저거래. 최저거래 이후에는 보편적으로 반등이라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 근데 어저께 최저거래가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을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갖다 갖춘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TS 들어가 보겠습니다. SC도 있었죠? SC 좋은 예죠? 요거 강력한 종가 지지가 있고 고가 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종가 지지 돌파하고 눌렸지만은 종가 지지 위에서 지지 받고 단기선 돌려 세우고 쉬었다가 또 다시 올려 세워놓고 땅땅 때리는 거죠. 아주 좋은 예입니다. 단지 거래량이 좀 어저께 분명히 그랬죠. 어저께 이만큼 됐을 거예요. 마무리할 때 SC 거래량이 좀 충분하게 붙어줬으면 더 좋겠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래량이 붙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24시간의 경우는 아직도 12시간 가량 남아있는데 거래량이 이 정도면 충분히 거래는 늘고 캔들의 요 신뢰를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캔들의 신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캔들은 속임형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갖다 잘 생각하시고 요거는 존버하시면서 큰 수익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ETC까지 했고요. BTS 같은 경우 오늘 현재 뒤로 앞 좀 올라가 볼게요. 뒤에는 뭐 큰 시세 흐름이 있는 건 요거네요. 요 딱 보이시죠? 요 자리 이거 안 보이실 텐데 화면 좀 당겨 보겠습니다.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인데 요 자리가 여기 가격이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0 뭐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딱 보서 그 자리에 있는가 보자고요. 1.0 그죠? 딱 나오죠? 거의 강력한 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더라도 여기서 반등할 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봉의 거래량 줄고 양봉에 오늘 뭐 요런 났어요. 양봉 좀 더 양봉 요대로 해도 거래량은 좀 증가하겠죠. 24시간 후에. 네, 여기 요런 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양봉 캔들 올려서 딱 올려 세워도 거래량이 전혀 떨어진 음봉보다 적었을 때 이때 좀 속임형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음봉으로 떨어졌지만은 전일 그 캔들을 갖다 몸통을 감싸 음봉이 떨어졌지만은 거래량이 전일 캔들을 갖다 감싸지 못하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음봉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의심해보고 저점 공략을 갖다가 마감 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들어서 오늘 같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전개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쵸? 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오늘 상단을 갖다가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24시간 후에 종가 이제 12시간 후죠. 12시간 후에 종가 마무리하면 아마 이 거래량은 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캔들의 신뢰도를 갖다 높여주는 거겠죠.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디지바이스는 없죠. Z캐시 한번 보겠습니다. Z캐시 쭉 땡겨 항상 복귀하는 차원에서 계속 똑같은 흐름을 갖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이 Z캐시는 공룡이라 그런 거 갖다 느끼시고 아주 최저점입니다. 키키야 이제 시세를 갖다 내려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건히 마음을 다지고 괜히 다른 거 가는데 내 건 못 갔다 오는 내 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캔들 거래가 꼬리야 가지고 요 구성 한 10% 준다고 그랬죠? 볼리밴드 상단에 터치했죠? 음봉이지만 거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음봉이었지만 거래가 양봉 캔들에 비해서 적죠? 이런 거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건 눌림이에요. 그냥 눌림. 그쵸? 상승할 때 거래량 증가하고 조정할 때 음봉의 거래가 줄면은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볼리밴드 상단과 단기선과 그 위치에 음봉이 떴는데 이런 거는 거래량이 최소였을 때 저점 공략을 들어가가지고 물량하다 포집하는 방법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라티스 관종이었으니까 한번 보고 가죠.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뭐 없습니다. 봐줄 게 없고요.
이렇게 스트레티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양봉과 음봉, 양봉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N자형이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중첩이 된 자리 있죠.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올랐다 내렸다 한 자리는 매물이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그 매물을 갖다 돌파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떠날 때는 항상 지지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정확하게 음봉 주고 양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반등하고 다시 눌림목 주고 있습니다. 그죠? 눌림목 줄 때 요런 거는 뭐 여기까지 다시 전저점이나 요까지 시세를 준다고 하면 땡큐를 받아서 시세를 갖다 눌림목이니까요. 눌림목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늘어진다 치더라도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서서히 뭐 3, 4일간 눌리더라도 1파, 조종파하고 쌍바닥 하면서 옆으로 흐르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요 라이트코인처럼 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그냥 판단하에 이건 틀렸다 모았다 그러면서 좋은 종목 놓고 또 다른 종목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그냥 기다리시면서 존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스텔라가 있었죠. 자, 스텔라 뒤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스텔라 이 자리죠. 이 자리, 그 다음에 다음 자리, 이 자리는 두들겨 맞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기 이 정도 되네요, 여기. 자, 당겨 보겠습니다. 쭉 당기니까 바로 요 자리입니다. 그쵸? 요 자리, 요런데 살짝 눌렸어요. 요런 패턴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요것도 1파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조정파 거치고 이제 상승 3파 쪽으로 진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 쭉 이렇게 그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하락 추세는 일단 넘어섰어요. 그럼 횡보라는 거예요. 횡보 아니면 이제 약간 등락을 갖다 보이거나 뭐 하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이걸 갖다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라이트 코인이죠. 하락 추세 이렇게 대충 이렇게 쭉 고점과 고점이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 여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글 필요 없어요. 여러 개를 한번 거보시면 이렇게 거보시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자리 갖다 벗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횡보라든가 상승 흐름이 벌어진다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죠. XRP 같은 거 다시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으시던, 그래서 벗어났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긋든, 일단 벗어나는 상태예요. 벗어나는 상태는 하락 추세를 갖다 벗어났다는 건 횡보 쪽으로 흐른다는 거거나 아니면 상승으로 터닝할 충분한 타이밍을 노릴 만한 그런 자리다. 그걸 갖다 유념하시라. 그리고 여기는 또 300이라는 강력한 지대가 있으니까 굳건하게 홀딩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티스까지 했고 램도 있었죠. 램드 같은 경우 쭉 당겨갖고 보시면은 요 자리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였는데 그 자리를 갖다가 돌파하고 지금 1차 파동을 갖다가 다 그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행해가 다른 종목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 이 종목은 예전부터 출발해가지고 큰 일봉상의 상승 1파를 갖다 마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추세 쭉 이렇게 거보시면은 하락추세가 벗어났으니까 횡보라는 거죠. 횡보를 가다가 그 다음에 상승 쪽으로 반등을 할 충분한 힘을 내는 그런 패턴의 어떤 맥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런 것도 관장에 넣어 두시고 이걸 갖다 해외 계좌를 갖다 터놓으시고 매매하시는 분은 고점을 갖다 유념하셔가지고 매매를 이어가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요 중심 요거는 주봉의 치수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선을 갖다 급등 패턴의 맥이라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이렇게 있는데 음봉에는 분명히 거래량이 없습니다. 오늘 도찐데도 어제부터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양봉이랍시고 거래량 더 증가하고 있죠. 양봉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 증가하고 쉴 때는 거래 죽이고 그렇죠. 시세가 올라가면서 양봉일 때는 거래주고 음봉일 때보다는 좀 모자라지만 그 다음날 요 두 개 합치면은 상당히 커 보이는 거래량이 막 올라온 거래량을 상상할 수가 있죠. 이건 계속 지켜보면서 홀딩 전략으로 존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리스크가 있네요. 이제 계속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증가를 하시면서 넣으시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국내는 없지만은 해외 계정에 뭐 그쪽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자기가 들고 있는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가면 갈수록 종목이 늘 것 같아요. 벌써 이런 것만 찍어가면서 종목을 분석을 해갖고 짧게 한 몇 분씩만 하더라도
그냥 한 시간이 후딱 가요. 땀나는 일이에요, 진짜 이거. 자, 리스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어떤 지지계라든가 있는데 한번 살펴봐야겠죠?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있네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딱 있죠? 여기 지지력. 여기 하고, 상승 돌파하고, 큰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지지력은 없어요. 근데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종목은 좀 이제 다른 리플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라이트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일단 큰 파동 1차 시세를 내고 이제 조정 파동에 들어갈런지 어떨런지 궁금한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죠? 예? 이게 눌리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눌릴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은 요 종목은 현재 어저께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그걸 갖다가 좀 이탈했죠. 볼륨밴드 상단을 갖다 좀 뚫고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시점에 딱 왔다 확인형 하락 이탈 그 다음에 도치가 나와 이렇게 양봉이지만 거래가 없죠. 이 거래 늘어지면 다시 회복을 하는 게 좋은데 회복을 못하고 요대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물량의 일단 지지대가 상단 지지대가 이탈이 된 그런 흐름이니까 물량을 좀 어떻게 뭐라 그럴까 해치를 갖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훅 날아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의미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 안쪽으로 이탈을 했다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라면 한 30이나 많게는 50%까지 물량을 갖다 일단 한번 잠깐 줄여봤으면 어떨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하다가 날아가면 다시 상단에 올라가면 다시 주워 들어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뚝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깊게 올 수도 있죠. 리플 같은 경우라든가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가 다 이런 전철 갖다 이런 식이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깨고 타게 도출하고 요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50%를 줄여두고 강력한 저항이나 지지대 여기 있죠. 중첩된 이런 지지대에서 50%를 가담하면은 평단은 뭐 어디서 매수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물려갖고 여기까지 존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저점에 줄이면은 평단가도 낮출 수 있을 뿐더러 물량 코인 알수도 많이 늘릴 수가 있다. 그죠? 그런 거 한번 참고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어디까지 했더라? 내면이 할까? 요런 거죠. 볼륨밴드 상단을 갖다 딱 이탈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떨어질 때 여기서 50%를 줄이면은 여기서 줄 수 있다. 그럼 코인 개수를 갖다가 물려서 있는 것보다 50% 안에서는 그래도 코인 개수를 좀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을 갖다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스팀, 리스크. 좀 전에 그 리스크였죠? 그죠? 진짜 막맞다 여서 리스크를 갖다 한번 해지를 해야 돼요.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저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봉이 길어지면서 이게 다시 상단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좀 더 존버를 하겠지만은 요대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저라면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예. 판단과 결정을 본인이 모시지만은 여러모로 다른 그 종목들 갖다 비교하고 상승 일파를 갔던 종목들이 어떤 요런 똑같은 포지션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치고 내려왔었을 때는 깊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해서 판단하시고 물량 컨트롤 같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팀은 그대로 존버예요. 근데 볼린저 상단 요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에 강력한 지지대가 있어요.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한 이 정도에 있었죠. 좀 전 거는. 그게 좀 다르니까 항상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보면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요것만 갖고 얘기를 안 하죠. 항상 뒤로 쭉 늘려가지고 이 차트의 맥이 어딘가에다 먼저 이렇게 다 뒤져봅니다. 그리고 지지대가 있었던 자리, 저항대가 있었던 자리 다 훑어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서야 그 자리에다 이런 식으로 여기죠? 이런 식으로 딱 그어가지고 요 지지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존버다. 깨져도 이 하단이 깨져도 볼린저 밴드 상단이 깨져도 이 지지대 위에서 횡보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반등이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 그것다 염두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뭐 있나요?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복귀는 이 정도가 다 한 것 같고, 그런데 없어지는 종목도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코인들은 괜찮겠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상장돼가지고 아니면 국내 알트코인으로 돼가지고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코빗의 전체 우리가 한국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다 있는데 그렇다고 뭐 코빗이라는 증권 거래소가 제가 홍보라는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거래소라는 대표적인 거래소가 알다시피 코빗, 코인원 그리고 빗썸 있죠. 근데 코인원과 그다음 빗썸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거래되는 건 4종목이에요. 그죠? 하지만은 코빗에서는 알트코인까지 11종목에 12종목 다 거래합니다. 뭔지 아시죠? 단지 6종목이 7종목이 알트코인에 묶여있고, 그다음에 상장되고 거래되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까지만 거래되고 있죠.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상장된 종목은 다 4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알트코인, 코빗에 다 갇혀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을 런칭돼갖고 갖고 올 때 재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기본으로 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라 그럴까 코빗 거래소에서 종목을 갖다 런칭을 받은 거예요. 재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요. 뭔지 아시겠죠? 금액이 싸서 없어지거나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그 종목을 갖다가 잡아온 거고, 종목이 있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건 뭐냐면은 이 플로닉스 같은 경우에 상장된 65종목이 있고 전체 비상장돼가지고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는 게 140 몇인가 410종목인가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들어있는 종목 수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다. 근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종목들 간혹가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갖다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면 거래소 보면 코스피 30, 뭐 코스피 50,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 딱 누르고 보시면 전체 30까지 얘네 세팅을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5이 있고, 그 다음 30이 있고, 20이 있고, 10이 있고, 5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종목을 다 클릭해서 다 액면이 여기 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5과 30과 10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 중심가격이 20개입니다. 20개. 그러니까 많으면 한 30개 정도.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그 거래량 볼륨 있죠. 볼륨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인기가 많다는 거죠. 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기 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래서 볼륨을 갖다가 최고 많은 것부터 해가지고 30개 종목을 딱 나열하거나, 이 종목 내에서도 들어오지 못하다 그러면 좀 그때서부터는 이 외의 종목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거 사면 싸니까 몇 원짜리니까 사두면은 뭐 한 10배는 안 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상위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거는 그만큼 메이저라든가 아니면 증권회사라든가 뭐 하나만 부디크라든가 이런 데서 중심적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가 돼 있다는 거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30 정도까지는 안 보고 보통 한 20 정도 보는데, 이 외에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가면 40 종목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 30이다, 30 정도까지 봐주겠다. 그러면 여기 30을 클릭하시고, 요 내에 들어있는 종목은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한 날 사라질 그럴 가능성은 적다. 예? 해외에 나가서 계정을 갖다가 하시고 거기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 정도는 감안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종목 살 때는 30이 안에 들어있더라.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이게 까딱까딱 해갖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안 했더니 이게 어느 한 날 되니까 상단에 올라가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 그럼 좋은 거예요. 예? 하지만 그때 당시에 진입할 당시에 30이 안에 안 들어있으면은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뭐 상당히 라이트코인은 뭐 이더리움 클래식, SC, 뭐 XRP 뭐 이런 종목들은 뭐 BTS, 비트쉐어라든가 디지바이트,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다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인기 주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거래를 하시더라도 요런 데서 묵혀 있는 거 있죠. 요런 종목인데 아직 시세를 못 내고 요 정도 자리에 있다. 스팀 같은 경우죠. 딱 여기잖아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뒤는 없다. 요 앞에까지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스팀 같은 경우 딱 쳐버리면 딱 나오죠. 이게 스팀이죠. 보면 쭉 늘려버리면은 딱 요 정도. 그렇죠? 요 정도 패턴, 요 정도 그림 뒤에 큰 시세가 나오듯이 여기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요런 거죠. 요 정도 가고 난 다음에 이런 시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길게 해서 딱 보시면은 요거 뒤에 이렇게 나오고 요거 뒤에 이렇게 나오더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비교해보면 되죠. 이런 동산 2개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시세가 나고, 길게 봤을 경우에도 요 동산 2개 정도 그린 다음에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맥자리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소울소울님 대화방에 참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알프레도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예. 어서 오세요. 제가 아까 채택 시작할 때가 30여 분 됐는데, 이제 56명으로 점점점 늘고 있네요. 마이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둘러볼 건 다 둘러봤어요. 오늘 이제 국내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보고 가야겠죠? 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와, 이렇게 하니까 화면을 좀 가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비와 화면 걸림 따라오는 추천 한데,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일단 요래놓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빗이고요. 15분봉 이런 분봉 나부랭이는 다음에 하는 경우로 자, 코인의 BTC죠. 비트코인 여기가 아마 31선 그죠? 31선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가지고 300 넘었죠? 이런 흐름 아주 고무적이고 괜찮은 흐름입니다. 요 자리에 매물 갖다가 지지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자리 갖다 지지한다는 거니까 괜찮은 겁니다. 어저께도 이만큼 떨어졌다가 종치고 나니까 이만큼 올려갖고 끝내고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어저께 도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렇죠? 깨졌다가 짧은 단봉 주고 딱 올라오고 올라섰네요. 근데 오늘 거래가 어제보다 늘었죠? 긍정적인 거죠? 괜찮습니다.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7일선과 7주선, 7월선 중요하다고 그랬죠? 7시간선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지하고 계속 아래꼬리 밀리면 올려놓고 오늘 시세가 3일선 돌려서 어저께 돌파해놓고 마감 때려놓고 오늘 3일선 전환시켜놓으면서 데드크로스가 안 났죠? 근데 단지 이걸 갖다 긍정적으로 봐주기에는 좀 애매한 게 거래량이죠. 캔들의 신뢰는 거래량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날도 거래가 없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래가 전일 시세보다 올랐고 아래꼬리가 길어진 캔들이면서 올려놨는데도 거래량은 좀 적었죠. 요런 거는 그냥 반등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세를 크게 내려고 하면 여기서 거래량이 이 캔들에 오늘 무조건 늘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캔들의 신뢰도는 볼륨이다. 이건 항상 기억해 두고 계세요. 그쵸? 근데 오늘 시세는 낮부터 해가지고 오전인가 오후부터 해가지고 낳고 나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지기 싫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또 다른 의미도 보자면은 이 캔들을 갖다가 돌파한 이 주인장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가가 떨어뜨리는 거를 갖다 허락을 안 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분들의 나와버리니까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분들의 나와버리니까 거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급격한 상승보다는 이 주인장께서 현재 이 자리를 갖다가 요 자리 있죠? 요 자리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더리움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오늘 시세를 갖다 주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축소. 여기에 강력한 지지대가 있다는 거 몇 번씩 말씀을 드렸죠? 유나타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거죠. 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적어야 된다. 상승 거래보다는 적어야 된다 그랬죠. 요런 게 무서운 거예요. 요런 게. 아예 양봉으로 빼버리는데 이렇게 몸통보다 꼬리가 길었을 경우에는 이 거래를 갖다가 꼬리를 양봉으로 보고 신뢰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몸통은 작은데 그래서 꼬리가 너무 길잖아요. 그럼 꼬리를 갖다가 이게 보통 한 2배, 3배, 몸통의 2배, 3배를 넘어가면은 몸통의 의미보다는 꼬리의 의미를 많이 줘요. 그래서 반등의 의미를 갖다 이 거래해 주는데요. 빨갛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파란 거래로 주는 게 꼬리의 의미를 갖다가 높게 주자면은 그걸 갖다가 상승 거래로 준다. 그쵸? 요런 것도 하나의 팁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꼬리보다 몸통이 더 크죠? 이때 거래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조정거래이기 때문에 되는데 요 때는 조금 애매하죠. 보통 분들은 이게 하락이야 상승거래야 캔들의 신뢰는 거래량이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종가는 음봉이고 꼬리는 몸통에 3배 이상 길고 이렇게 되면 에이 모르겠다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통보다 꼬리가 2~4배 이상 길면은 그때는 이걸 갖다가 빨갛게 나온 거 갖다가 파랗게 봐라. 예, 요런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오늘 거래량 증가했죠. 어제보다 증가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까지는 주가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여기서 여기까지는 밑에는 강력한 지지대가 있고 양봉도 할 때 거래량 증가했던 이 양반이 자기 나와봐야 그 주가 관리 구간 안에서 주가를 갖다가 눌렀다는 거죠.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투매를 갖다 유발해서 받아먹고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오늘 갖다 시세를 갖다 내고 있다. 그럼 요거는 요 분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바로 가까우니까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을 갖다가 좀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이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오후 6시 정도에는 아마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보는 거는 뭐 이게 뭐 분봉을 갖다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타이밍을 갖다 잡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나중에 되면 다 이벤트로 해가지고 바로 요 자리죠. 12시 나서 12시 18일 20시 18시 요 정도 요 자리였거든요. 싹 돌파해놓고 딱 있길래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축소가 돼 있고 그죠? 하기 때문에 요런 타이밍이 한 번은 나와줄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갖다 잠깐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장 저기 하게 되면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의 중심이죠. 중심을 와서 딱 돌파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이평이라든가 이런 게 정비를 갖다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요거죠.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그 위에 올라탔죠. 그죠? 했기 때문에 요게 좀 가다가 여기서 시세가 한번 낮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밴드 폭도 많이 줄어 있고요. 그죠? 하기 때문에 충분한데 아직 시세를 갖다 못 내고 있어요. 옆으로 좀 더 흐르다가 분명히 이번 시세를 갖다 한번 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한데 좀 기다려 보자고요. 이것도 이렇게 굽고 상단 지지 거면 삼각 수렴형의 어떤 패턴을 갖다가 만들고 시세가 한번 나와 줄만도 한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으로 봤을 경우에도 여기서 딱 한번 살짝 시세가 좀 크게 한번 나와주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 요날 같은 경우 있죠. 요날 같은 왜 그런 말씀이냐면은 일본을 간다 이제 15으로 딱 넘어가서 보시면은 요날이죠. 여기 갖다 좀 끌어볼게요. 그 화면상에서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축소를 시켜가지고 바로 여기죠. 볼린저 밴드 중심 돌파하고 옆으로 흐르다가 빵 쳤단 말이에요. 진폭이 딱 작았죠. 예? 볼린저 밴드도 축소가 돼 있고 중심선도 돌파를 해놓고 옆으로 흘렀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게 중심선이죠. 중심선 돌파 후에 옆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요게 캔들 개수로 딱 세보면은 아직 모자라지만은 분명히 요런 흐름이 한번 나와줄 때란 말이죠. 그쵸? 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이거 보시면은 이 화면에 카메라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중심선을 갖다 돌파하고 옆으로 흐른다. 중심선을 돌파하고 옆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폭이 축소가 돼 있고 요게 조금 가다가 분명히 이런 시세가 한번 나와줄 만도 한 타이밍이다. 두 번에 걸쳐 나오면은 이번에 이쪽에서 발생되는 시점이 여기서 바닥하고 이렇게 튀었듯이 흐르고 진폭이 줄어들고 여기서 좀 더 가다가 탁 튀어주면은 아마 여기를 갖다가 한번 다시 도전하는 아니면 그 이상을 갖다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후 늦게 6시 정도면 타이밍상으로 왜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잘 들어주세요. 보통 일반적인 거래소에서는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이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 가장 주가가 활발할 때가 뭐냐면 개장이에요. 개장. 예? 개장때가 아닌 다음에는 12시를 갖다 변곡을 해서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3시간 상승, 3시간 하락. 아니면 이렇게 뭐 9시부터 하락했으면은 12시에 변곡이 바닥을 찍고 12시부터 3시까지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건 24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의 4배예요. 그래서 변곡이 어디 발생되는지 갖다가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보통 장이 9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9시 장이 열려면 가장 변동성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쭉 떨어져갖고 11시가 넘어가서 12시 정도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시부터가 타이밍이라고 했죠. 9시부터 3시간 정도 떨어지면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승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은 15시까지는 어느 정도 타이밍이 나오죠. 딱 15시, 3시. 그런 타이밍도 있어요. 시간적인 타이밍.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팁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9시부터 상승을 하면 12시에 꼭 변곡을 맞아요. 그리고 12시에 하락 변곡을 맞으면 오후 3시까지 떨어진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3시간 간격으로 타이밍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여기 보세요. 딱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딱 시작해서 보면 13시죠. 13시면 거의 12시 부근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딱 그거 볼게요. 그럼 13시나 정도 12시면 오후 3시까지는 상승장을 유지해요. 그럼 시간이 언젠가 보자고요. 뭐 상승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잠깐만요. 이 시간이 언제야? 안 나와. 그죠? 16시. 그죠? 16시면 오후 3시죠? 에너지 딱 떨어지죠? 그죠? 요런 게 팁이에요. 요런 것도 잘 알아두시면은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고 그냥 장에 그냥 내가 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좋게 보이는데 가지고 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요걸 갖다 왜 6시쯤에 변곡이 한번 발생이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그 맥락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3, 6, 9, 11,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타이밍이 돌아가니까 이해하시죠? 아직 점점이에요? 이해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물음표를 주시든가 아시면 느낌표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느낌표를 주시든 난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물음표를 한번 주시고. 느끼셨네. 예. 행보하나요? 리플은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볼 땐 타이밍이 딱 왔어요. 여기도 보세요. 볼린저 밴드선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데 지금 볼린저 밴드가 중심선을 한번 1차하고 볼린저 밴드가 높았다가 다시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횡보 추세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타이밍이 내가 요거 오후 3시나 4시경에 딱 요거 타이밍을 딱 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6시 정도면은 분명히 타이밍이 요런 타이밍이 한번 줄 것 같다. 그래갖고 딱 노려봐라 하고 내 동생들한테 말씀해서 문자를 갖다 보내기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요즘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지 분명히 지금 6시를 넘어서 하면 9시가 넘었죠. 그죠? 9시, 10시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니까 12시 정도에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24시, 그러니까 오늘 24시 정도에 한번 노려볼만 해요. 아니면 10시 좀 더 흘러서 10시에도 흐름이 타이밍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흐르는 캔들 개수나 시간을 보게 되면은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1시라든가 12시 정도에 한번 이런 타이밍이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걸 갖다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인데 원래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봅시다. Z캐시 뭐 이런 거 갖다 일본어로 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분봉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매매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걸 갖다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 한번 맞들여 버리면은 자기 포지션 잃고 나서 계속 분봉 들어가가지고 저런 거 찾아다니면서 단타 치려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반갑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 방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은 오늘 Z캐시가 요걸 갖다 살짝 하회를 하고 지키다 하지만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요건 조정이에요. 근데 조정을 어디까지 주가를 갖다 딱 생기해 보면은 한 요 정도 볼린저 밴드에서 아래꼬리 달죠? 아니면 뭐 여기 요 중요한 7일선 있죠? 7일선까지는 한번 줬다가 아래꼬리 장중에 한번 줬다가 올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음봉 두 개 크죠? 큰데 불구하고 거래량은 형편없어요. 이거는 여기를 돌파하거나 여기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분이 자기 주가 관리 구간 내에서 주가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캔들의 신뢰는 거래량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음봉이 이렇게 해갖고 이 캔들까지도 종가를 갖다 하회시킨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오늘 현재까지 12시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수다. 에? 이건 단지 조정이고 눌림. 세력의 어떤 주가 관리 구간 내에서의 세력의 페인트이다.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존버를